네, 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자, 저희 연말 맞아서 이제 올해 결산하고 섹터별로 내년 전망을 또 유망주를 찾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 모시고 게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주라 그러면 참 올 한 해 참 힘들었습니다. 사실 근데 또 여러 가지 기대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경기 방어주라 그랬는데 올 한 해 내내 거의 침체 일변도였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제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엄청난 하락폭을 기록을 했고, 크게 저는 이유를 세 가지로 들고 있어요. 첫 번째가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 정부가 게임 산업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노출도가 있는 게임사들이 실적에 피해를 입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이 가상자산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P2E와 관련된 게임주들이 많은 주가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세 가지 다 그냥 주가를 끌어내릴 요인이네요. 네. 예. 자, 12월 산타랠리도 가고 이제 또 연말 까치랠리라는 것도 이제 기대가 거의 좀 무산되다시피 하는데요. 좀 우울한 연말이지만 그래도 중국 한한령에 풀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게임주 한때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주가 부진한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한한령이라는 게 결국 미디어 쪽과 게임 쪽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사실 게임 쪽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정부가 게임 산업 규제하는 게 굉장히 강했어요. 시간을 제약을 두고 그렇죠. 했죠. 그러니까 크게 규제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용자를 규제하는 게 있고 게임사를 규제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자 규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 게임 시간을 규제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쓸 수 있는 과금을 규제한다든지 이용자한테 규제했는데, 게임사한테 규제는 대표적으로 판호 발급을 제한했던 건데 최근에 풀어주는 규제 완화를 보면 판호 발급 위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게임사들이 거기에 수혜를 보기 위해서는 이용자 규제가 완화돼야 되고, 또 판호 발급도 내자 판호, 중국 내 게임 기업들이 아니라 국외, 그러니까 해외 외자 판호가 발급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한학년 해제에 대한 좀 완전한 수혜는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미디어 엔터 쪽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네. 한한령에 대한 그 체감 온도가. 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이 사실 우리가 활동을 재개를 하면서 이쪽이 좀 위축되는 그런 양상이면서 국내 게임 기업들이 콘솔 게임 쪽으로 좀 많이 눈을 돌리고 있잖아요. 근데 세계 콘솔 게임 시장은 대부분 이제 미국과 유럽이 거의 80% 이상 차지한다는데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되는 건 뭐냐면, 흥행이 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이제 캐시카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전 세계적인 시장에서 봤을 때, 특히 콘솔 시장에서 국내 게임사들은 아직까지는 신생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IP이기 때문에 결국 국내 게임사들이 어떻게 이 시장을 뚫어내느냐가 내년도 게임주들 주가 이제 방향성에 굉장히 큰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콘솔 게임이라 하면 이게 게임기 그 조작기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이거?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 네. 엑스박스 등 이제 집에서 이제 게임기로 하는 게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게임기로 하는 거.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때 이제 게임 기업들의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았던 게 P2E, Play to Earn.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돈도 버는 이런 그 상황이었는데, 근데 문제 P2E가 이제 코인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코인 가격 급락하면서 이게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졌어요. 이거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P2E가 이게 청사진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사실 P2E 관련된 주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곽강을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연초 이후에 이제 큰 하락폭을 기록을 했는데, 연초 당시에는 지적받았던 내용들이 뭐냐면 결국 P2E 게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핵심이 아니라 게임성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게임이 재미가 있어야 거기에 있는 가상자산의 가치도 올라간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지적을 받았고, 게임성이 있는 게임들이 많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약간 주객이 전도됐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상자산이 오히려 가상자산의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반대로 게임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하러 들어갔는데 이 안에 있는 화폐의 가치가 너무나도 폭락해 있으면 게임이 하기가 싫어지는 정도로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좀 빠져나오기 힘들고, 결국 해결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 회복, 가상자산 가치 회복, 이런 부분들이 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게임주가 올라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제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니까 게임 수요가 줄어들고, 또 그다음에 중국의 한한령이라는 것도 미디어 엔터 쪽하고는 게임하고는 좀 완전히 체감 온도가 다르고, 거기다 가상자산까지 지금 약세고, 이런 것들이 다 악재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모든 악재가 쌓였을 때가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이유들로 인해서 게임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대표적으로 게임주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받던 게 뭐냐면 신작이 너무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신작이 안 나온 것들이 게임사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뭔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새로운 변화라는 거는 빨리빨리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럼 그 새로운 변화들의 시도가 되는 해가 내년도인 거고 그럼 내년도에서 그 아까 전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변화의 시도가 뭐냐면 결국 콘솔 게임 진출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콘솔 게임 쪽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또 두 번째로 좀 희망해 볼 수 있는 거는 모바일 게임 시장이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반등이 올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정도가 게임주 반등의 핵심적인 열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상황은 뭐 썩 좋지 않지만은 그래도 게임주 최선호주로 NC 소프트를 꼽아주셨어요. 그 배경 뭡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NC 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 리니지 IP의 강력함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은 안 좋지만 결국 모바일 리니지 매출은 좀 견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까지도 지속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고 두 번째가 NC소프트가 시도하고 있는 콘솔이라는 게임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TL이라는 IP를 이제 처음으로 낼 건데 물론 우려가 굉장히 섞여 있어요. 우려가 섞여 있는데 결국 그 전까지 만약에 이거를 잘 모멘텀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게임이 성공할 경우에는 주가 반등의 열쇠가 되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최선호주로 탑픽을 꼽았습니다. 예, 사실 NC 소프트가 한때는 뭐 100만 원을 호가하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난 대장주 노릇을 했었는데 지금 많이 내려왔죠. 목표 주가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연초까지는 모든 게임주들이 그렇겠지만 기대감이 좀 많이 사그라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콘솔에 대한 게임 시장 기대감도 그러니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높았는데 실제로 투자자분들도 콘솔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쉽지 않은 시장이겠구나. 그래서 조정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도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도 좀 하향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충분히 반영되고 나서 출시 직전에까지 간다라고 하면 기대감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나서 투자 매수를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투자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임주는 뭐 당장이 아니라 좀 길게 보고 좀 접근을 해봐야 되겠군요. 그다음에 차선호주로 네오위즈를 꼽으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네오위즈도 마찬가지로 중소형 게임사 중에서 이제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내년도 3분기에 피해 거짓의 피가 뭡니까? 피노키오 알죠? 피노키오. 거짓말하면 코가 커지는. 네, 그러니까 게임이 주인공이 피노키오예요. 그래서 그런 IP를 활용해서 지금 게임이 준비되고 있고 내년도에 콘솔 시장에 그러니까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게임스컴이라는 게임 이제 행사에서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모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차선호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콘솔 게임 시장의 진출이 결국 핵심적인 모멘텀이기 때문에 연초에 NC소프트와 동일하게 어느 정도 기대감이 꺾이면 많이 이런 부분들이 주가 하락폭으로 반영될 수 있고 오히려 출시 직전에 기대감이 생기는 그 3분기 이전 몇 달간에 어느 정도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밖에 뭐 주목할 만한 게임 기업이 있다면요? 저는 카카오 게임즈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카카오 게임즈가 내년도 신작이 굉장히 많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신작들도 실제로 지스타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내용도 알차고요. 근데 문제는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자회사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상장 문제가 좀 걸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주가를 상승하는 데 있어서 좀 제약적인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다만 회사 측에서는 연초에 상장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리스크가 해소되고 난 다음에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 종합해 보면 이 게임주도 내년 우리 증시 전망처럼 상저하고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네, 저도 이제 증시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뭐 굳이 따진다면은 지켜보다가 길목을 노리는 뭐 이런 전략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게임주 투자 전략을 수립할 때 이게 크게 두 가지로 경우는 아니는데 선제적으로 이제 게임주를 매수하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고 결과를 좀 지켜보고 바닥을 잡는 타이밍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자의 전략을 수립하기 굉장히 리스크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자 쪽으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 게임주도 언젠간 볕들 날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좀 지켜봐야겠군요. 예,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